자,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재산세 세율 방금 했잖아요. 농지는 얼마요? 0.07. 공장 용지는 0.2. 골프장과 고락장은 4%. 별도 합산은 0.2에서 0.4. 종합은 0.2에서 0.5. 그죠? 네. 그 다음에 일반 건축물은 0.25. 0.25. 그 다음에 시상, 주상록은 달갑지 않으니까 0.5. 그 다음에 골프장과 고락장 4%. 일반 주택 0.1에서 0.4.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9억 초과는 0.4예요. 9억 이하가 0.05에서 0.35. 그 다음에 선박 일반이 0.3이고요. 고급은 4%가 아니라 뭐야? 5%. 항공기는 구분 않고 0.3.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율 적용입니다. 세율 적용은 말은 긴데요. 법 조문이거든요. 말은 긴데, 이게 한 번씩 지문이 나오는데, 시험에. 말은 긴데 별거 아니에요. 종합합산은 세율 어떻게 적용하냐? 별도합산 대상은 세율을 어떻게 적용하고, 분리과세 대상은 세율을 어떻게 적용하냐, 이 말이죠. 말 그대로 뭐예요? 합산해가지고, 그죠? 합산해가지고,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이 세율이 뭐예요? 0.2에서 0.5가 되겠죠. 이 말입니다. 자, 납세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있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의 가액을 뭐 뜬다? 합한다는 거예요. 어디를 합쳐요? 전국을 합치지 않습니다. 뭐예요?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있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를 합치는 거라는 거 아시고, 이걸 이제 과세 표준으로 해서, 알았어요? 세율을 적용한다. 이 세율이 0.2에서 0.5다. 근데 별도는요, 똑같이 뭐만 바뀌겠어요? 예? 종합 대신 별도로 바뀌면서, 그죠? 표현됐겠죠? 예? 이때 세율은 뭐야? 0.2에서 0.4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리과세 대상은 뭐예요? 합치지 않고 그 해당 토지 가액을 가표로 하겠죠? 안 합치니까. 그래서 해당 토지 가액을 가표로 해가지고 분리과세 대상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이 세율은 어떻게 돼요? 세율이 어떻게 되냐고. 방금 전에 했는데 이렇게 모르면 안 되잖아. 0.07도 땡칠도 있고 0.2도 있고 4%도 있고 이 말이잖아요. 그래요? 네? 네? 뭐라고? 자, 주택입니다. 주택 세율을 어떻게 적용합니까? 이것도 앞서 언급했던 이야기 실어. 주택은 어떻게 적용합니까? 세율을. 일단 핵심이 뭐예요? 합친다 그랬죠? 네? 합쳐요. 그래서, 자,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이게 공유예요, 공유. 갑하고 을이 공유한 케이스입니다. 라고 하더라도 뭐예요? 합쳐서, 알았어요? 합쳐서 계상한 과세 표준에다가, 알았어요? 세율을 적용한다. 됐어요? 이 세율은 어떻게 됩니까? 0.1에서 0.4이거나 0.05에서 0.35가 되겠죠? 있네. 이야기는 뭣도 그래요. 합친다는 이야기는 어떤 경우도. 응? 이게 뭐예요? 애는 갑이 소유하고 땅은 을이 소유한 경우에도 없어요. 합쳐서, 그죠? 가표 정하고 세율 적용한다. 그죠? 공유일 때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때 공통 합쳐 계상한 다음 세율을 적용한다. 예. 더 나가서 납세물은 어떻게 집니까까지 설명해 볼까요? 납세물은 어떻게 져요? 이제 세율을 적용해가지고 세금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세금 납세물 어떻게 져요? 어떻게 져요? 방금 했잖아요. 뭐요? 공유면 각 지분만큼 주는 거고. 알았어요? 그 다음에 건물 따로 토지 따로인 경우라면 뭐예요? 건물 가액
토지가의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 분해서 납세금을 준다. 그죠? 그 연결돼야 해요. 그 다음에 2개 이상을 소유한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갑이 이거 놓쳐버렸네. 갑이 2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예요. 합쳐요, 안 합쳐요? 갑이 2개를 가지고 있대. 합쳐요, 안 합쳐요? 안 합친다고. 그 말 하고자 하는 겁니다. 안 합친다. 합치지 않고 개별 과세한다는 이야기를 뭐라 그래요? 주택별로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별로 세율을 적용한다는 말은 뭐예요? 개별 과세한다. 따로따로 세금을 계산한다. 따로따로 가표를 계산해서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따로따로 계산한다는 이야기를 주택별로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합니다. 자, 중과세가 다섯 배라고 했잖아요? 5배. 자, 어딥니까? 과밀업적 권역에서 공장 신설 증설한 경우입니다. 가뜩이나 혼자만 과밀업적 권역에서 공장을 신설 증설한 경우입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공장 건축물만 아니에요. 땅은 아니에요. 공장 용지는 아니고 건축물만 5배 중과세하고요. 따라서 구체적으로 5배 세율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표준 세율은 5배이기 때문에 확인해 볼게요. 표준이 0.25거든요. 여기에 5배니까 얼마가 돼요? 1.25%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한 번 중과세 대상이 되면 계속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너무하잖아. 그죠? 그래서 5년간만 적용해요. 5년간만 중과세합니다. 이 중과세는 웬만하면 5년이에요. 취득 후 5년 이내에 중과세 대상이 되면 추징한다고 그랬죠. 5년간 사후 관리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요, 언제부터 5년이에요? 제초, 신설, 증설한 날로부터 5년이 아니에요. 시험에게. 신설, 증설한 날로부터 5년이 아니라 언제요?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과세 기준일로부터 하는 거예요. 신설, 증설할 때부터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재산세 세부담 상한이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가지고 이제 세액이 나올 텐데요. 여기에 적용된 게 뭐 이게? 여기에 한도를 따진 게 이걸 세부담 상한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과세 표준 상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토지, 주택, 건축물, 토지인데요. 옛날에는요, 세 가지 다 뭐예요?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았어요. 근데 이게 어디로요? 이렇게 넘어가면 이렇게. 주택은 뭘 따져, 이제? 세부담 상한을 따지지 않고 과세표준 상한을 따져서, 그죠? 급격히 세부담 늘어난 것을 막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세부담 상한 규정의 단서에 다만 주택의 경우는 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죠. 그 뭘 적용한다는 거? 뭐라? 과세표준 상한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보여요 이게? 여기는 보이죠 이게? 보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택하고 건축물에만 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합니다. 얼마만큼을 한도로 합니까? 전년도 세금의 1.5배입니다. 100분의 150. 규정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직전 연도 해당 세액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라 해가지고 이때는 뭐예요? 그 100분의 150을 징수할 세금을 하겠다고 돼 있어요. 네? 전년도보다 얼마요? 만약에 전년도 세금이 만약에 200원이었어요. 아니, 당기 세금이 200원이었어요.
전년도세금 100원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는 거야? 200원 내는 게 아니라 한도를 따지, 한도. 한도가? 전년도 세금이 얼마야? 1.5배라고. 알겠죠? 100분의 150. 얼마 한도가? 150이 되겠죠? 얼마까지 되는 거야? 이걸 세금으로 본다는 거야. 알겠죠? 150원을, 그죠? 전년도 세금은 1.5배까지만, 그죠? 더 내라. 200원 내지 말고, 만약에 100원이라면 150원만 내라. 이제 이 상한제도는 뒤에 배울 텐데, 그냥 그 상한액을 징수할 세금을 한다고 돼 있죠. 지난번 이거 입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초과한 세금을 뭐예요? 없는 걸로 하겠다. 초과한 세금을 없는 걸로 하겠다 하셨잖아요. 150원을 상한을 초과한 금액 있잖아요. 50원은 뭐예요? 없는 걸로 보겠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거 이제 자식, 그래서 종부세에서는 상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은데 효과는. 뒤에 확인해 볼게요. 자, 비과세 값이 비과세. 국가 등에 관한 비과세 똑같죠? 네? 그 다음에 애국정부, 상호주의 똑같죠? 네. 그 다음에, 자, 기억나세요? 매수계약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는 재산은 소유가 누구예요? 국가 등이죠. 강동구청이잖아요. 라고 하더라도 뭐예요? 과세가 되고 있다 보니까 법에 단서에 매수계약자가 납세금을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돼 있어요. 그 말은 과세에 든다. 그 다음에 국가 등이 1년 이상 무료로 사용한 재산입니다. 개인이 알았어요. 국가 등에 1년 이상 무료로, 그죠? 사용케 하면 봐주겠다. 그래서 당연히 1년 미만 사용케 하면 안 되고요. 대가 받고 국가 등에 사용케 하면 당연히 비과세 제외가 되겠죠. 당연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하천 등 그 성격상, 그죠? 당연히 비과세고요. 여기 묘지 됐어요. 묘지 반갑죠? 취득세, 묘지 어떻게 됐어요? 과세, 비과세? 비과세. 등록세, 과세, 비과세? 재산세, 비과세, 과세? 자, 취득세, 묘지, 과세, 비과세? 과세? 과세. 비과세? 그 이야기 했잖아, 내가. 내 묘자리를, 무덤을 취득을 한 다음에 등기하기 전에 죽어버렸다고 했잖아. 예? 취득세는 내요? 취득세 내는데 얼마 내? 특례세율이야. 2%네, 2%. 알았어, 2%. 2% 됩니다. 중과기준세를 내요. 등록세는 비과세. 재산세도 비과세. 알았어요? 취득세는 과세, 등록세, 재산세는 비과세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도로 등, 당연히 지만 이용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특정인이 전용, 지만 사용하는 걸 의미합니다. 특정인만 사용하는 저방은 당연히, 제방은 뚝이야, 뚝. 당연히 과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통제, 좀 설명할까요? 나머지는 산림보호구역, 최종림, 시험림, 그 다음에 백두대간 보호지역, 비상재 구조용 선박, 받을만 하죠? 네? 네. 그 다음 통제보호구역, 통제보호. 이 통제보호구역하고요, 제한보호구역을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통제보호구역은, 이게, 여기가 이제 38선이에요. 네? 38선 알죠? 네. 분계선? 군사 분계선. 38선. 여기서부터 10km 있잖아, 10km. 이내를 통제보호구역이라고 해요. 군사시설 관련 법에 의해서 군사기지, 군사시설보호법 관련 법에 의해서 여기까지가 군사 분계선 38선부터 10km 이내 있잖아요. 여기까지를, 이게 이제 민통선이에요, 이게 민통선. 민통선, 민간인 통제선이에요. 민간인들이 마음대로 못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그리고요, 이 민통선, 이 동네가 통제보호구역이고요.
아래쪽이 제한보호구역이에요. 좀 더 낮죠, 그러니까. 얘보다 낮겠죠? 네. 그래서 통제와 제한이 구별됩니다. 통제는 비과세고요. 제한은 과세예요. 물론 제한이니까 과세는 과세인데 분리과세이긴 한데, 자, 통제, 제한 구분되죠? 네. 자, 이따 봐봐요. 이 통제 보호구역이 막 구분되어 있고 막 이런 데야, 이게. 네? 네. 다만 통제 보호구역이라 하더라도 뭐예요? 전답, 과수원, 대지는 과세예요. 여기 있다 하더라도 뭐라고요? 실제로 농사 짓고 있고 사람 살고 있으면, 알았어요?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네네네. 그러면 뭐예요? 통제 보호구역 안에 전답, 과수원, 대지 빼면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전답, 과수원, 대지가 지금 날아갔어요? 통제 보호구역에 뭐가 보여요? 임야가 보이지, 임야가. 네? 임야가 보이죠, 지금? 네. 그래서 통제 보호구역 안에 임야는 뭐예요? 비과세라는 거고요. 라고 하더라도 전답, 과수원, 대지는 과세라는 거 주의하세요. 네. 그리고 제한 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는요, 여기에 있는 것은 과세고 0.07% 그죠? 최저율로 그죠? 분리과세가 된다. 아시면 돼요. 통제보호구역이 세요? 제한보호구역이 세요? 통제가. 그러니까 앞으로 읽을 때는 통제는 좀 강하게 읽어주세요. 통제보호 이렇게 읽으시고, 제한을 부드럽게, 제한 이렇게 읽어주시고.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나와요. 임야 중에 자연환경 보존지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환경지구가 있어요. 부드럽게 읽어주세요. 보존지구는 임야, 그다음에 환경지구 임야. 얘는 자연보존지구가 여기면, 아니 자연환경지구가 이기면, 자연환경지구 안에 뭐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보존지구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환경지구, 보존지구. 그 중에서도 더 보존할 지구. 환경지구 중에서도 뭐야? 더 보대할 지역이 보존지구. 이렇게 알겠죠? 네. 짝을 잡으세요. 통제와 제한, 보존과 환경 이렇게. 하나는 비과세, 하나는 분리과세. 그 다음에 임시건축물은 받을만 하잖아요. 임시니까. 다만 1년 미만인 겁니다. 1년을 이상이면 당연히 또 과세가 되겠다. 그죠? 1년 이상이면 과세. 취득세도 뭐예요? 임시건축물 원칙은 비과세인데, 그죠? 1년 이상이면, 그죠? 1년 초과면 과세예요. 좀 달라요? 취득세는 1년 초과로 되어 있어요. 재산세는 1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튼. 네. 취득세 1년 초과한 임시건축물은 과세예요? 1년 이하는 비과세고. 이때 취득세 과세인데, 어떻게 과세? 세율이 어떻게 돼요? 역시 특례세율이에요. 네? 네. 특례세율 2%. 네. 중과 기준 세율 적용됩니다. 왜냐면 임시건축물 등기를 하지 않으니까 취득 부분만 과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철거 명령을 받은 건축물과 그 건물, 주택, 그것도 건물만 해당되는 겁니다. 철거됐어요? 철거 예정이에요? 철거 예정이에요? 철거되면 당연히 과세 안 하는 거고, 철거 명령을 받아서 철거 예정인 건축물을, 주택 포함해가지고 건축물을 비과세하겠다는 거고, 당연히 그 땅은 과세가 되겠습니다. 이미 철거가 돼버렸으면 건물은 의미가 없고, 땅을 이제 과세하는데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6개월까지는 별도 합산될 수 있고요. 6개월이 지나면 종합이라겠죠? 네? 6개월 지나 진정한 나대지니까. 그래요? 네. 건물하고 토지 좀 구분해서 이해하셔야겠고요. 자, 납세 절차. 납세지는, 자, 뭘 정한다? 포냐, 시군이냐, 특강이냐,
분야를 정하는데 재산세는 뭐예요? 작은 쪽으로 가요. 시군구에서 부과해서 시군세고 구세다 그랬어요. 그리고 역시 물건 소재지로 정해집니다. 그죠? 당연상. 자, 역시 납부 방법인데요. 어떻게 납부합니까? 바로 뭐야? 신고납부 없고 바로 보통징수하죠. 보통징수한다는 이야기 알죠? 납세고지하고 독촉하고 안 하면 강제징수한다는 이야기죠. 했던 이야기고요.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 가산세 있겠네요. 자, 언제까지 됩니까? 건칠이가 구토 있다 그랬죠? 건칠이와 땡칠이, 건무축물은 7월 말, 9월 말은 토지, 건물은 됐고, 주택은 절반씩 나눠요. 절반씩 7월 말, 9월 말. 자, 7월 16일부터 7월 말이고, 9월 16일부터 9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 나눠내는데, 내릴 세금이 작으면 한꺼번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20만 원 이하잖아요? 주택 재산세금이 얼마요? 20만 원 이하면 한꺼번에 부가징수합니다. 이때 한꺼번에는 언제예요? 7월 말일까 9월 말일까? 7월 말까지입니다. 이거 한 번씩 나와 시험에. 한꺼번에 9월 말까지 낸다고 그러죠. 틀린 지문으로 한 번씩 나와. 선박과 항공기당이 7월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구분 기재해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가세표 증가세액을 적어서 자, 언제까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냐? 발급 시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늦어도 언제까지?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5일 전까지요.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급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역시 얘도 뒤에 공부할 종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5일 전까지 고지서 발부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액징수면도 나왔네, 그죠? 얼마? 고지서 한 장당 얼마요?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겠다. 2,000원이면 징수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병기세. 이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되는 세, 소방군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가 병기된대요. 참고로 하세요. 그래서 소방군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와 거기 같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제 지금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따라오세요 그냥. 자, 이건 소방군이거든요. 소방시설 혜택을 받는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예요. 그러니까 재산세 과세 대상 중에 봐보세요. 재산세 과세 대상 중에 소방시설 혜택을 받는 거. 소방서 불 꺼주잖아요. 시설물에 혜택을 받는 재산을 떠올리면 일단 뭐요? 토지는 아니겠죠. 토지가 불나지 않으니까 건축물 해당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주택은 뭐야? 땅하고 건물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뭐만? 건물만, 그죠? 건축물만 해당되는 겁니다. 토지는 해당하고. 그 다음에 선박도 불나죠, 그죠? 항공기는 아니에요. 항공기는 애매해, 이게. 네? 그래서 뭐야? 얘네들이 뭐예요? 재산세 과세 대상 중에 얘네들이 뭐예요? 화재 위험이 있으니까 얘가 뭐예요? 소방군 지역자원시설세라고 하는 거죠. 목적세가 부과가 되는데 그 납기가 같을 때에는 각각 보내면 번거롭잖아요. 비용 드니까. 재산세 고지서에다 뭐예요? 나란히 병기 한자로 나란히 병기해서 그죠? 고지할 수 있다. 하이한다는 아니에요. 임의 규정이긴 한데 실제로는 뭐예요? 병기해서 그죠? 고지가 되고 있죠. 비용 아끼기 위해서. 납기도 같으니까 같이 고지서 버린다는 게 아쉬운데요.
과세 대상말도 알아두세요. 뒤에 좀 더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수시부가 징수인데요. 얘는 재산세에 있지만 모두세 공통입니다. 한마디로 수시부가 징수할 사유가 발생하면 뭐예요? 수시로 부가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재산세만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모두세 공통으로 지자체장은 과세상 누락, 위법, 착오 등으로 인해 이비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로 부과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때는 뭐예요? 수시로 부가 징수할 수가 있다. 재산세만이 아니라 모두세 공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분할 납부 보겠습니다. 나눠내는 거예요. 나눠내는 거. 세금을 분할, 할부로 내는 걸 말합니다. 일단 세금이 커야 저겠죠. 커야. 그래서 얼마요? 250만 원을 초과해야, 그죠? 분납을 할 수가 있어요. 초과해. 250만 원이면 분납할 수 있나 없나? 250만 원 가능하지. 가능해 또? 왜 그래 또? 이하가 아니니까. 초과해야지만 가능하니까 250이면 안 되겠죠. 네? 또 해야 하나 이걸? 아무튼 그래요. 250을 초과하면. 자, 나눠내니까요. 언제까지 나눠내는지, 그죠? 분납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납기, 지나야 의미가 있잖아요. 그잖아요? 납기 지나, 얼마? 3개월 이내. 납기 지나서 3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3개월까지 나눠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분납은요,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미리 사전에 신청할 필요가 없고, 그냥 뭐예요? 납기까지, 알았어요? 납기까지, 납부기한까지 신청하면 오케이예요. 알겠죠? 뭐 사전에 한다. 물납은 사전에 해야 하거든요. 물납은 허가사항이니까. 근데 분납은 허가사항이 아니고 요건만 해당되면 바로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납기까지 신청하면 오케이. 그러면요, 어떻게 하겠어요? 자, 신청을 받으면 시장, 구수, 구청장은 뭐예요? 이미, 자, 고지서를 이제 발부했는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나는 분납하겠다라고 하면 해당되면 뭐예요? 이제, 분납이니까, 지금 납기까지 내야 할 세금하고, 알았어요? 고지서하고, 납기 내야 할 세금하고, 분할 납부할 고지서를 구분해가지고, 그죠? 수정 고지를 해야 해요. 알겠죠? 정정 고지서 찢어버리고, 두 장은 다시 끊어줘야 한다, 이 말이야. 납기까지 내야 할 거하고, 납기 지나서 3개월 이내 내야 할 것을 구분해가지고, 수정 고지란 이야기, 당연한 이야기 되겠네. 자, 이때 이제 분납 금액이 중요합니다.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을 법에 정해놨어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납부세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500만 원 초과한 경우라고 구분해가지고, 500만 원 이하면 뭐예요? 2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의 취지는요, 얼마까지는 내라는 거예요? 250까지는 내라는 겁니다. 250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분할 납부를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금액이 많이 크면, 만약 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이때는 그 세금의 절반 이하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어요. 이하니까요, 최대 금액이 50%예요. 그러니까. 최대 금액이. 네. 그러면, 이제, 사례가 나오면 여러분 답을 해야 해요. 알겠죠? 이거, 사례가 나올 수도 있고요. 절차 규정에 1번부터 5번 중에 하나에 사례로, 그죠? 얼마까지 분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일단, 일정 금액으로 물어보려면요, 이하니까, 알았어요? 또 초과한 금액이니까, 일정 금액으로 물어보고 싶으면, 최대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을 물어볼 겁니다. 네? 최대. 케이스, 일단 뭐야, 600만 원이다 해봅시다. 너무 크네, 처음부터. 300만 원부터 시작합시다. 한 사람을 위해서 250만 원부터 해볼까요? 250만 원이면 최대 금액이 얼마야?
분납할 수 없죠? 예? 250만 원 초과해야 분납할 수 있으니까 없어요. 예. 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케이스가 뭐야? 500만 원 이하 해당되죠? 이때는 어떻게 돼요? 250을 초과한 금액이죠. 그죠? 300만 원에서 얼마를? 250만 원을 그죠? 빼면 돼요. 얼마가 돼요? 50만 원까지 분할 납부하실 때가 되는 겁니다. 최대로 하시는 금액이 5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봐봐요. 이 재산세, 엄마는요, 이 규정을 할 때 2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이 식을 한번 읽어보세요. 300만 원이면 뭐야? 300만 원에서 그 해당 세액에서 얼마? 25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2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뭐라고요? 납부세액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 아들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똑같은데 엄마랑 아들이 좀 달라. 응? 야, 아들이 청개구리야. 그래가지고 아무튼 막 다르게 막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응? 자, 만약에 이제 600만 원이다, 600만 원. 600만 원이면 케이스가 뭐예요? 500만 원을 초과한 케이스죠. 그러니까 뭐야? 그 내야 할 세금 600만 원에 얼마? 50% 이하 50%까지가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얼마? 300만 원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어요. 아셨죠? 사례 나오면 알았어요? 분납할 수 있는 최대 금액, 그죠? 바로 판단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죠? 다만 이제 관리를 해야 해요. 예. 자, 물납은 일단 역시 내야 할 세금이 많을 때 분납이고 물납이고 인정이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물납은 금액이 더 커야 합니다. 얼마로 되어 있어요? 1,000만 원을 초과해요. 1,000만 원을. 예. 그 다음에 허가받아요. 그 다음에 물납 대상은 그 해당 지자체 관할 안에 있는 부동산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강동구에서 부과한 재산세에 대해서 물납을 하고 싶으면 일단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해야 하고요. 물납할 수 있는 소득 강동구 안에 소지하는 부동산 가지고 가능하다가 되겠어요. 다른 구는 안 돼요.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평가를 해야겠죠. 네? 내가 만약에 2천만 원을 물납을 하면 2천만 원 상당하는 그죠? 부동산을 물납을 해야 할 테니까 부동산 평가 필요할 텐데 역시 언제예요?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예요. 역시 물납일 아닙니다. 물납일 현재 시가, 물납 허가일 현재 시가 땡이에요. 언제라고요? 과세 기준입니다. 과세 기준이. 과세 기준 몇 번 나왔죠? 신고 의무 이야기할 때 과세 기준으로부터 15일 이내. 납세의무자 판단할 때 과세 기준 현재 사실상 소유자. 그죠? 물납할 때 부동산 평가할 때 과세 기준 현재 시가. 물납일, 물납 허가일 아니겠어요? 이때 시가는 이제 시가 표준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허가사항이다 보니까 사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허가 여부 따져야 하니까. 그래서 납세의무자가 허가 신청할 때는 10일 전까지, 납기 10일 전까지 하고요. 이 과세권자가 허가 여부를 통지할 때는 5일이면 돼요. 아시겠죠? 나는 10일, 너는 5일. 왜냐하면 과세권자는 반복하는 일이 2일이니까 잘하겠지. 네? 그래서 나는 10일, 너는 5일. 절반. 그 다음에 불허가 통지를 받으면 다른 부동산으로 또 뭐예요? 변경해서 그죠? 신청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다시 또 10일 이내에 변경해가지고 다른 부동산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절차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예. 자,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 재산세 납부 유예가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은요, 재산세를 안 낼 수가 있어요. 유예. 않는 게 아니라 미룰 수가 있다는 거지. 지금 안 되고 미룰 수가 있다가 유예니까. 자, 요건이 있는데요. 일단
과세 기준연재 1세대 1주택이에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납부할 세금이 역시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얼마요? 100만 원을 초과해야 재산세 납부 세금이 100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이가 60세 이상이거나 5화에 5화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그러니까 60세가 아니더라도 뭐예요? 5년 이상 보유하면 1세대 1주택이고 납부할 세금이 100만 원 초과하면